오늘은 예비 고1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꼭 해야 하는 4가지 문법에 대해서 알려줄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법을 공부할 때 문법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고 학생들이 중요한 문법을 먼저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세세한 문법은 독해를 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키워가는 것을 추천해.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어떤 게 중요한 문법이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는 문법인지 모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중요한 문법, 먼저 끝내야 할 문법들에 대해서 알려줄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4가지 문법을 정리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예비 고1 같은 경우에 겨울방학 동안에 이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어.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장의 오형식, 분사, 관계대명사, that과 what 이 4가지를 문법 자료로 만들었어. 이 4가지 문법의 원리와 이 문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 4가지 문법이 문법 문제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 4가지 문법만 완벽하게 해도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로 문장의 오형식에 대한 건데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문장의 종류는 무조건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은 문장의 구조를 파악할 때 몇 형식 문장인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문장의 오형식을 알고 넘어간다는 거야. 선생님이 이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보다는 간략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학생들이 문장의 오형식에 대해서는 이미 중학교 때 문법을 공부한 학생들은 여러 번 반복을 했을 거야. 그래서 영어에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5가지 문장의 구조가 있고 1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와 동사로 2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구조를 가지는 거야.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이제 문장 구조가 복잡한 문장을 만나. 이럴 때 학생들이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은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야. 중학교 때처럼 주어가 보이고 바로 뒤에 동사가 보이는 구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문장 구조가 나오고 문장 구조는 복잡해질 것이고 길어질 거야. 그럴 때 학생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주어, 동사를 찾고 이 동사에 따라서 뒤에 보호가 필요한지 목적어가 필요한지 또는 목적어가 2개 필요한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있어야 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긴 문장을 만났을 때 또는 주어와 동사가 바로 보이지 않았을 때 주어 동사 찾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도 이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5형식 문장이 있을 때 주어가 동사에서 목적어가 목적보호하게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를 알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도 보인다는 거야. 또한 문법 문제로 나왔을 때 2형식 문장과 5형식 문장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문법이 나오는지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 이제 2번째는 분사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분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분사 같은 경우는 준동사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어. 준동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준동사라고 하면 원래는 동사였지만 동사의 형태가 바뀌어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애들을 준동사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to 부정사가 있는데 동사에 to를 붙이는 순간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명사가 되거나 형용사가 되거나 부사가 되는 거지. 하지만 학생들이 to 부정사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다고 생각해. 그리고 2번째 동명사라고 하는 게 있지. 동사에 ing가 붙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였지만 형태가 바뀌었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게 된 거지. 특히나 동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가 되는 거야. 그리고 3번째 분사라고 하는 게 있어. 이 분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야. 동사에 ing를 붙이는 현재 분사가 있고 동사에 ed를 붙이는 과거 분사가 있어.
이 분사 같은 경우는 동사의 ing 형태를 띠기 때문에 동명사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장에 동사의 ing 형태가 나왔을 때 얘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해. 그리고 동사의 ed를 붙은 형태 같은 경우에도 과거 분사가 있지만 동사의 과거형이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분사가 나왔을 때 얘가 정확히 분사가 맞는지 그리고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 분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태가 바뀌어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 분사 구문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동사의 ing 형태를 취하고 있어. 얘도 마찬가지로 동사의 ing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동명사와 현재 분사와 분사 구문을 구분할 수 있어야겠지. 이 네 가지가 준동사인데 준동사 중에서는 이 분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 주고 있어.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과거 동사인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자, 이제 세 번째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을 해. 첫 번째 접속사 기능, 두 번째 대명사 기능. 접속사 기능과 대명사 기능 하는데 이 관계대명사 앞에는 명사가 있어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영어에서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하나의 문장이 길어지는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접속사야. 이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지. 예를 들어서 주어하고 동사가 있고 다시 주어하고 동사가 나왔을 때 이 사이에 바로 접속사가 들어가서 문장을 길어지게 한다는 거야. 또한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을 때 이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명사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 명사를 형용사가 꾸며주면서 문장이 길어지는데 이때 이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길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고 특히나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 문법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이 돼야 하는 거고 또한 관계대명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that과 what이야. 이 that과 what 같은 경우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데 시험에서 that을 쓸지 what을 쓸지 자주 물어본다는 거야. 그런데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을 엄청 어려워해.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법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 that과 what을 구분하는 것을 다루어주고 있어. 실제로 문법 문제에서 이렇게 명사 뒤에 that을 쓸지 what을 쓸지 물어볼 수 있고 또는 동사 뒤에 that을 쓸지 what을 쓸지 물어볼 수 있어. 특히나 명사 뒤에 that을 썼을 때 이 that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동사 뒤에 that인지 what인지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학생들은 이 부분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 어떤 경우에 문장이 완전하고 어떤 경우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이 부분하고 that을 써야 할지 what을 써야 할지 이 부분하고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학생들이 정확히 알 수 있으면 문법 문제를 푸는 것도 수월해질 거고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매끄러워질 거야. 자, 이렇게 네 가지 문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준 다음에 선생님은 반드시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암기하도록 하고 있지. 학생들도 문법을 공부하고 나면 자기가 공부한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 자, 이제 학생들이 배운 문법을 실전에 적용하고 세세한 문법을 알아가는 단계인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실제 고등학교 지문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오늘 배운 문법을 모두 문법 문제화 시켜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어.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맞는 문법을 고르고 왜 그 문법이 맞고 틀리는지를 직접 적어보게 하는 거야. 이 과정까지를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 고1 예비 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문법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해석에 집중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어떻게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지를 참고해서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공부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